자, 대우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지금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이런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시장에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끝없이 가려왔던 이런 대형 건설주 대우건설이 오늘 무려 6천만 주가 넘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중 22,400원대까지 이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는 충격적인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정상적인 주식의 흐름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런 무겁고 둔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29%가 폭등하는 광경 앞에서는 정말 강렬한 이질감을 좀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단순히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조금 살아난다는 식의 뻔한 뉴스나 반짝 테마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폭등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부숴버린 이런 거대한 거래량, 그 이면에는 글로벌 AI 이런 산업이 쏘아올린 전력난이라는 거시적인 지각병동과 무려 5,600만 주가 달하는 공매도 잔고에 피말리는 사투가 얽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런 대형 건설주를 하루아침에 정말 짐승처럼 날뛰게 만든 진짜 동력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이 화려한 붉은색 기둥 아래서 자칫하면 순식간에 계좌를 반토막 낼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진공갭은 어떻게 피해야 될까? 지금부터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니라 이 폭등을 만들어낸 차트와 수급의 차가운 물리적 구조를 낱낱이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우건설이 가리키고 있는 이 22,400원대, 이 가격표를 우리가 단순히 건설주에 좋은 호재가 터져서 오르는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자리는요, 21선 그리고 61선대까지 좀 아찔하게 이격이 벌어진 초가열 상태입니다. 자, 무거운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적인 이격도를 찢어 올리면서 솟구치는 현상은 일반적인 매수세가 좋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살기 위해 억지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야만 하는 강제적인 기계적인 매수가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배후에는 대우건설이 끝없이 하락을 확신하고 5,600만 주라는 이런 엄청난 물량을 좀 빌려서라도 팔아치우고 싶은 공매도 세력의 처절한 포지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엇갈림의 시작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대우건설 단순히 부실 우려가 있던 이 PF, 이 사업장과 미분양 리스크의 장부에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하는 이른바 빅베스를 단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뉴스만 보는 대중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를 심각한 실적 쇼크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공매도 세력 역시 건설업의 붕괴를 확신하면서 숏 포지션에만 무려 5,600만 주 가까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시적인 흐름을 잇는 스마트머니들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빅팩스의 억제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글로벌 수주전을 앞두고 기업 내부 안에 남겨있던 불확실성의 내관을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체질 강화 작업으로 역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글로벌 수주전의 실체가 바로 체코 드코바니의 신규 원전 사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AI 데이터 센터의 무한한 확장으로 인해 극심한 전력 부족 상태를 맞이했고,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무탄소 고효율 에너지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거죠. 대우건설은 지금 이 원전 시공의 핵심을 담당하는 팀 코리아의 주축입니다. 시장의 큰돈들이 이 거대한 매크로의 변화를 잃고 서서히 자금을 밀어넣던 찰나에 4월 7일 회사 측에서 쐐기를 받는 초특급 공시가 좀 터졌어요. 바로 회사가 보유한 주식 소각을 없애버리는 변경상장 공시입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커졌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는 영구적으로 증발해버리는 완전한 밸류업, 이 치명적인 팩트가 등장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돈을 버는 이 5,600만 주의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공매도 주체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자신들이 포지션한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주식을 허겁지겁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6천만 주라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22,000원대까지 강제로 끌어올린 쇼커버링, 환매수의 현상의 진짜 실체라는 겁니다. 최근 외인들이 하루는 수백만 주를 샀다가 어느 날에는 수백만 주 던져버립니다. 이런 극심한 매매 엇박자를 내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쇼커버링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엉켜지면서 메이저 자금들도 지금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될 우리가 팩트는 이 쇼커버링이 올리는 상승 굉장히 통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발밑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가장 두꺼운 매물대 19.9%라는 현재는 지지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이 저대한 매물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주가 가장 안전한 1차 지지선 아래에서 하방에 무려 마이너스 20%라는 텅 빈 공간, 즉 진공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쇼커버링의 압력이 살짝만 느슨해져 버리면 메이저 자금들 차익 매물을 던져버리면서 한 번에 거칠게 흔들어 주가를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15%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아래서부터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지 테스트 정도로만 좀 보시겠지만, 위에서 추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떠실까요? 이분들한테는 마이너스 20%라는 어마무시한 변동성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멘탈 붕괴의 지옥일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지금 5,600만 주, 이 주식 상환의 압력이 살아있어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위아래로 지금 뻥 뚫린 이 진공 구간을 버텨내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희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적인 대응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위로는 공매도를 태워버리는 상승의 불꽃이 솟구치고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20%라는 진공 구간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아찔한 자리입니다. 이 위태로운 공간 안에서 공매도의 환매수 물량과 단기 차익 매물들이 분봉마다 거칠게 충돌하면서 호가창을 무자비하게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신 이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중에 눈을 어지럽게 하는 이 호가창만 쳐다보면서 이 살벌한 마이너스 20%의 변동성 이성적으로 견뎌내기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밀릴 때 어떻게 돼요? 공포에 질려서 손절할 수밖에 없고, 오를 때면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감정적인 엇박자가 나기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아찔한 진공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준선 정도만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마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472-6550 여기를 통해서 대우 또는 구독 이 정도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적인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에서 아무런 구조적인 기준도 없이 그날 우리가 감정과 뇌동매매로 버튼을 누르다가 소중한 시드머니를 잃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자, 부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타점을 잡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아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정도까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의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 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시선이 아직 낡은 프레임에 좀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의 침체나 부동산 PF 부실 이런 우려라는 단기적인 노이즈만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하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5,600만 주 이 어마무시한 숏 포지션을 쌓아두고 안일하게 버텼던 이유도 바로 이 잘못된 밸류에이션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장에 놓치고 있는 명백한 본질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단행한 이 주식 소각은 단순히 주가를 좀 방어하기 위한 일회성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진출과 대형 해외 인프라의 수주를 통해서 기업에 쏟아져 들어올 막대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에 대한 표출이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무탄소 에너지원인 에너지 발전소, 이런 SMR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 중동 전쟁 이런 리스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좀 감소되고 있는 표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 중에 중동 리스크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에너지 메가 트렌드 안에서 핵심 시공 능력을 보유한 톱티어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 본계약이나 추가적인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좀 더 개선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가셔야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주식 소각으로 인해 가벼워진 유통 주식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EPS가 근본적으로 도약하는 퀸텀 점프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단기적인 쇼커버링 현상이나 시장의 과열 노이즈가 서서히 거치다 보면 빛에 짓눌렸던 단순 주택 건설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꾼 이 기업의 진짜 시가총액을 시장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대우건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인 대처하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 또는 대우건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적인 타점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우리가 기회의 창출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